당신이 연락을 제대로 안 받으니까 어머님이 자꾸 나한테 연락하시잖아. 이런 일 좀 없게 해. 나 진짜 불편하다니까. 시댁 관련한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기로 했잖아. 애초에 집도 반반했는데 내가 왜 시댁 눈치를 봐야 해? 자꾸 전화 오고 카톡 오니까 스트레스 받아 미치겠어. 오늘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김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죠. 김씨는 아들이 나이가 차면서 며느리가 생기면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예전과는 다르다고 해서 친딸처럼 지내는 건 기대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김씨 역시도 그건 그것대로 불편할 것 같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연락조차 주고받지 못할 며느리를 맡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수시로 전화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 며칠에 한 번 간단한 카톡 하나 보내는 것조차 진절머리를 치는 며느리였고,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했기 때문에 더욱 가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김 씨가 똑같이 자기도 연락을 안 하고 답장도 하지 않았더니 이번에는 며느리가 자기를 무시한다며 난리를 피운 적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겠지만 진짜 있었습니다. 김 씨 부부에게는 아들이 딱 하나 있었는데 자식이 오직 하나였기 때문에 아들은 김 씨 부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려서도 그랬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친밀한 부모 자식 관계를 유지했고, 아들은 좋은 대학을 나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직장이 다른 지역이라 대학 졸업 후에 독립을 했었고, 그래봤자 차로 1시간이면 갔기 때문에 주말마다 자주 찾아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 결혼 상대가 있다며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와 소개시켜 주었어요. 며느리의 직업은 간호사였고, 결혼 전에 인사하러 왔을 때 한 번, 그리고 상견례 때 본 뒤로 결혼식 전까지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로는 수줍음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김 씨가 보기에는 오히려 무뚝뚝한 면이 많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살가운 성격이 아니라는 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너희들 신혼집은 어디로 구할 예정이냐? 가급적이면 우리 집이랑 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김 씨가 아들에게 듣기로는 며느리가 근무하는 병원도 아들의 직장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으니 신혼집을 더 먼 곳에 구할 필요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아들은 뚜렷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지금보다 훨씬 멀리 떨어진 옆 동네에 신혼집을 구하겠다 하더라고요. 아니, 그 동네는 지금 너가 사는 자취방보다 출근도 멀어지잖아. 우리도 거기까지 가려면 2시간은 좋게 걸릴 텐데. 그래도 회사가 가까워야 편하지. 내가 부동산 좀 알아봐 줄까?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상의해서 구할게요. 김 씨는 혹시나 아파트 구할 돈이 부족해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조금 돈이 부족하면 그 부분은 김 씨 부부가 보탤 생각도 있었는데 이미 신혼집은 양가에서 반반씩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얼마 후 김 씨가 돈을 더 보태주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아들은 거절했고 결국 출퇴근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는 먼 동네에 신혼집을 구했죠. 김 씨와 남편은 이해를 할 수 없었지만 자기들이 생각이 있으니 알아서 했겠지 하는 생각에 별다른 내색을 하진 않았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한 뒤에 김 씨는 며느리와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고 본인은 시집살이 시킬 생각이 추호도 없으니 좋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의 생일날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침에 생일 축하한다는 전화를 할까 하다가 출근하느라 바쁠 것 같아서 그냥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어요. 생일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미역국은 얻어먹었냐 묻고 뭐 갖고 싶은 게 있냐고 물어보는 짧은 카톡이었죠.
그게 김 씨가 며느리에게 직접 보내는 첫 카톡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답장이 오지 않았고 며느리가 간호사니까 일을 하느라 바빠서 확인을 못할 수도 있다고 남편이 말했어요. 나중에 연락이 오겠지 하고 며느리 줄 생일 선물을 고르기 위해 백화점을 갔다 왔는데 하루가 다 지나고 저녁이 되어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선물은 아들 집으로 택배를 보내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는 게 이상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죠.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 바쁘니? 연락이 안 되네. 오늘 아침에 생일 축하한다고 문자를 보냈거든. 아, 방금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 지금 씻고 있는데 많이 바빴나 봐요. 아, 그러니? 생일이라 뭘 사줄까 하다가 기초 화장품 사서 보냈어. 마음에 안 들면 바꿔줄 테니까 이야기하라고. 알겠어요. 제가 그렇게 전달할게요. 그로부터 한참 뒤에 며느리에게 선물 감사하다는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고 김 씨가 재차 답장했지만 그 뒤로는 아무런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거의 먼저 연락하는 법이 없었어요. 김 씨 역시도 무슨 날이 아니라면 며느리에게 따로 연락할 일은 없었죠. 가깝게 지내고 싶었던 마음과는 다르게 불편한 사이가 되어버려서 할 말이 있어도 아들을 통해 연락을 했습니다. 내일 아버지 생신인 건 알지? 다른 건 됐고 우리 같이 저녁 먹을까? 너희들 바쁘면 우리가 저녁에 그쪽으로 건너가도 되고. 내일이요?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저희 둘 다 바빠서 저녁 늦게 끝나거든요. 그러니 그럼 어쩔 수 없지. 남편의 생일이었는데도 며느리에게서 생일 축하 메시지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났는데 얼굴 한 번 볼 수 없었어요.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못 만날 정도로 멀리 사는 것도 아니었는데 참 멀게 느껴졌어요. 어쩌다가 뭔가 물어볼 게 있어서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며칠을 대답을 하지 않다가 단답으로 답장이 오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친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기는 힘들겠다고 판단했죠. 그래도 사람의 성향이라는 것이 있고 개개인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여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 씨도 남편도 굳이 며느리에게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고 할 말이 있어도 아들에게 하곤 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며느리에게 연락하는 것이 금기시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얼마 후 아들이 결혼하고 맞는 첫 명절이 다가올 때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사돈댁에 선물은 보내야지. 당신이 주소 좀 물어봐봐. 안 그래도 아들한테 물어봤는데 집 주소 동호수가 기억 안 난다고 오늘 며느리한테 확인받아서 다시 알려준대요. 근데 아직도 연락이 없네. 그냥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 남편의 말에도 김 씨는 며느리에게 먼저 전화하거나 문자 보내는 것이 꺼려졌어요. 하지만 선물 택배를 빨리 주문해야 명절 전에 도착한다는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근무를 하고 있는지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로 사돈댁 주소 좀 알려달라 메시지를 보내놨어요. 하지만 역시 한참을 기다려도 답장은 오지 않았고 그렇게 며느리의 연락만 기다리다가 하루가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답장은 아직이야. 아들도 연락이 없고 며느리도 연락이 없으면 어쩌자는 거야. 좀 기다려봐요. 바빠서 그렇겠지. 기다리다 못해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돈댁 주소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아들은 깜빡했다면서 지금 당장 며느리에게 확인하고 알려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5분도 지나지 않아 사돈댁의 주소가 문자로 날아오더라고요. 아들의 메시지를 보고 더 황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 역시도 며느리에게 물어보고 답장을 한 것인데
아들이 하는 연락은 몇 분도 안 되어 받았으면서 시부모의 전화와 문자는 하루가 넘도록 응답조차 없었으니 말이죠. 만에 하나 핸드폰을 못 받던 거라면 지금이라도 김 씨의 부재 중 전화나 문자를 확인했을 텐데 끝까지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신한테 문자 답장 정도는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찜찜함이 계속 남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들이 먼저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물어보실 일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 말에 김 씨는 며느리가 연락을 불편해 하는 듯해서 섭섭했습니다. 김 씨가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해대는 것도 아니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연락한 것이 몇 번 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 알겠다. 연락 안 하마. 며느리 입장에서 불편하다는데 어쩔 도리가 없었죠. 그렇게 생각하는 며느리에게 김 씨도 더는 연락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멀어진다고 해도 말이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아들이건 며느리건 남보다도 연락이 드문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며느리는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아들에게 태어난 아이의 사진을 받았고 김 씨 부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며느리에게 고생했고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처음 보낸 메시지는 시간이 지나도 확인을 하지 않았고 김 씨가 며느리에게 축하의 의미로 용돈 100만 원을 보냈더니 그제서야 감사하다는 짧은 답장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김 씨가 며느리에게 몸조리 잘하고 조리원에서 나오면 아이 보러 가겠다고 다시 메시지를 보냈지만 역시 답장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3주의 시간이 더 지났고 조리원에서 퇴원한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아들과 며느리에게 먼저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김 씨 부부는 태어난 손주가 너무 궁금했지만 사진도 거의 보내주지 않았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손주 보러 가도 되냐 물었지만 지금은 아이와 산모 둘 다 휴식과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다음 달에 오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손주 얼굴 한 번 보는 것도 힘들었고 첫돌이 될 때까지 고작 2번 보러 간 것이 전부였어요. 손주를 보러 아들 집에 찾아가도 어쩐지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며느리가 김 씨 부부를 반기지 않는다는 것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들 집인데도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불편했고 큰 마음 먹고 찾아가도 2시간을 채 있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들 장가 보내고 나니 얼굴 보기도 힘드네. 손주 크는 것도 제대로 못 보겠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서운함에 투덜거렸지만 김 씨도 속이 많이 상해서 할 말도 없었어요. 아들이 결혼한 지 2년이 훌쩍 넘었지만 얼굴을 마주본 것은 10번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절로 알게 되었어요. 아들 부부가 굳이 직장에서 먼 곳에 신혼집을 얻은 이유는 직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 씨네 집에서 멀어지는 것이 목적인 듯 했습니다. 만약 그런 이유가 아니었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아들과 며느리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며느리의 태도 덕분에 어느 정도는 적응이 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도 이런 아들과의 거리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그렇게 거리를 두던 아들과 며느리는 상황에 따라 태도가 달라졌어요. 엄마, 서인이 하루만 맡아주실 수 있어요? 하루 동안 우리 집에서 재우라는 말이야? 네, 결혼 기념일이라 둘이서 1박 2일로 어디 좀 다녀올까 싶어요. 애엄마도 그동안 많이 지친 것 같아서요. 알겠다. 토요일에 맡기고 일요일에 데려갈 거지? 네, 맞아요. 그럼 엄마가 봐주시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갑자기 자기들 놀러 간다고 아이를 봐달라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여야 한다며 여러 개의 통이 담긴 가방을 주고 갔는데 김 씨가 보기에 뭐가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랑 둘이 끙끙 머리를 싸매다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기로 했지만
며느리는 절대 전화를 받는 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때도 아들을 통해 물어봐서 문제를 해결했고, 김 씨 부부는 슬슬 며느리에게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도 아들 부부는 주말마다 아이를 맡기러 찾아왔고, 김 씨는 손주를 봐서 좋은 마음도 있었지만 아이를 봐주고도 제대로 고맙다는 인사조차 받지 못해서 섭섭한 마음도 있었죠. 한참 후 역시 토요일에 아이를 맡겼다가 일요일에 아들이 와서 손주를 데려갔는데 깜빡하고 아이 이유식통을 집에 두고 간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운전 중인지 전화를 받지 않아서 며느리에게 이유식통 놓고 갔으니 아무 때 나와서 찾아가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평소 같으면 며느리는 김 씨가 보낸 문자를 하루 종일 읽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 그날따라 5분도 지나지 않아 바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웬일로 이렇게 빨리 답장을 하나 싶어 김 씨는 어리둥절한 기분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메시지를 확인한 김 씨의 얼굴은 점점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며느리는 김 씨에게 보내는 답장이 아니라 아들에게 보내는 답장을 잘못 보낸 것 같더라고요. 당신이 연락을 제대로 안 받으니까 어머님이 자꾸 나한테 연락하시잖아. 이런 일 좀 없게 해. 나 진짜 불편하다니까. 시댁 관련한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기로 했잖아. 애초에 집도 반반했는데 내가 왜 시댁 눈치를 봐야 해? 자꾸 전화 오고 카톡 오니까 스트레스 받아 미치겠어. 김 씨는 끝까지 읽지 않고 휴대폰 화면을 덮어버렸습니다. 대충 이럴 줄은 알았지만 눈으로 보니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뜨거워지는 기분이었죠. 김 씨 부부가 며느리를 한 번이라도 괴롭혔다면 왜 그러는지 알 것 같았지만 결혼하자마자 거의 연락도 끊고 살다시피 했는데 왜 이런 반응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적어도 다른 며느리들처럼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고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반반 지원을 받고 신혼집을 구한 것과 연락을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인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내용과는 상관도 없이 그저 며느리 핸드폰에 시부모 이름만 뜨더라도 이렇게 화를 내고 짜증이 솟구치는 건가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본인이 잘못 보낸 메시지가 김 씨에게 전달됐고 그걸 읽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아무런 변명이 없었어요. 최소한 자기가 잘못 보냈다는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건 아닌가 싶었죠. 김 씨는 그날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며느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하지만 3년 동안 보낸 메시지는 10건이 채 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건 적은 단 3번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한 번도 받질 않았어요. 이게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을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김 씨가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자 잔뜩 화가 난 남편이 아들 집에 찾아가서 혼을 내주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었습니다. 이 정도로 시댁이 진절머리 나게 싫다면 김 씨도 며느리는 없는 셈 치고 사는 것이 차라리 마음 편한 일이었어요. 그나마 얼마 남아있지 않은 정마저 모두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처럼 살고 싶었으면 대체 결혼은 왜 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리는 그 이후로도 연락이 없었고 아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듯 다음 주 주말이 되자 아이를 맡기겠다고 김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후에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는 아들의 문자를 보자 김 씨는 헛웃음이 튀어나왔어요. 답장도 하지 않고 핸드폰 화면을 닫아버렸더니 30분이 지나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김 씨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남편도 핸드폰을 소파에 집어 던져버리더라고요. 김 씨 부부 둘 다 아들의 전화를 받지 않으니 이번엔 며느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으로 먼저 걸려온 며느리의 전화였죠.
과연 뭐라고 말을 할지 궁금했지만 며느리의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한참 뒤에 이번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애는 맡겨야겠고 전화는 받지 않으니 무작정 집으로 찾아온 모양이었죠. 문 열어주지 마라. 남편은 김 씨에게 단호히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아들 며느리에게 문을 열어주었죠. 그렇다고 해서 집안에 들일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더니 손주를 안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가 보였어요. 아니, 왜 집에 계시면서 두 분 다 연락을 안 받으세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문자도 보냈고 전화도 드렸는데 답장도 없으시고. 내가 너희들이 문자 보내면 답장을 해야 하니? 어차피 서로 불편한 사이에.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불편한 사이라니. 나한테 그런 소리 할 필요 없고 서인이 엄마한테 물어봐라. 김 씨의 말에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고 며느리는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이럴 줄 모르고 여기까지 찾아온 건가 싶었습니다. 너는 부모랑 연락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고 싫은데 애는 왜 맡기러 찾아왔니? 참 이기적이네. 그게 아니고요, 어머님. 그때는 제가 실수로. 그래, 아들이 아니라 나한테 보낸 건 실수였겠지? 그 마음까지 실수는 아니었을 거 아니야? 앞으로는 손주 맡아줄 생각도 없고 모든 건 네 뜻대로 해라.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들한테 먼저 연락 안 할게. 대신 너희도 그렇게 해다오. 나도 아들 며느리 손주까지 싹 없다고 생각하고 살게.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도 애 엄마가 우리 연락하는 것조차 싫어하는 걸 몰랐다고는 안 하겠지? 너도 며느리랑 똑같은 거야. 이제 너한테 기대하는 거 없으니까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김 씨는 그 말을 남기고 현관문을 닫아버렸어요. 아들이 망연자실한 표정이 눈에 들어왔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은 물론이고 며느리에게도 사과 메시지가 매일 날아왔지만 김 씨 부부는 철저하게 무시해버렸어요. 지난 3년간 무시당했던 부모의 심정은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당신 절대 먼저 연락하지 마. 이참에 전화번호를 바꿔버리던가 아예 찾아오지 못하게 이사라도 갈까? 남편이 더 화를 내주니 김 씨의 기분은 한결 나아지는 듯 했어요. 휴대폰 번호를 바꾸거나 이사를 가진 않았지만 현관 비밀번호도 바꿔버렸고 휴대폰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며느리가 진심으로 반성할 일은 없을 것 같았고 시간이 지나니 자식들은 김 씨 부부의 관심에서 멀어졌어요. 불효막심한 자식은 잊고 부부의 인생을 즐기며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